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굉장히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갭상승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인데 이제 보통은 좀 큰 급 장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큰 급등 위주로 보기 때문에 한 15% 이상 정도에서 상한가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도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갭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조정을 주고 가는 이 그림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줬을 때 이제 매수 기회를 노렸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1번의 상황,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갭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은 사실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갭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평선에서 완전히 이렇게 떠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평선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에서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는 사실 1번보다는 2번의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실 건데 일단 갭상승을 하는 경우 오늘은 갭상승을 했을 때 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갭상승을 했다. 조정을 안 주고 바로 막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시가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막 떠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갖다가 바로 조정 없이 그냥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굉장히 뜨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그 동시호가 장 전부터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에 큰 급등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한가를 갖다가 가정을 하면은 완전히 이슈가 됩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동시호가에서부터 수급이 엄청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갭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이슈몰이가 된 나머지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강해요. 매수세도 강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에서 이런 경우는 멀리 떠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같이 늘어나요. 차익 실현의 욕구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가 이날보다도 더 터질 때가 많습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매수세도 엄청 들어오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엄청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여기가 대응을 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게 대응을 하기가 힘든 자리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홀딩을 해보실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꼬리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어져요.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가거나 큰 급등을 한 다음에 또 갭으로 떠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나머지 비중은 언제 홀딩을 하시냐면은 요 상한가 여기 부근 있죠. 여기를 안 깨면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상한가, 요 부근을 깨고 이렇게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이때는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100%는 아닌데 통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다시 이제 이탈해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 요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요 신원 종합 개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11월 8일에 이날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캔들을 보시게 될 건데 이날 바로 이제 갭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에요. 시가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그 시가부터 이제 떠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동시호가에서 막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이날 보시면 거래가 이날보다도 지금 더 많습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거래가 더 많아요. 거래가 더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꼬리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한가 부근 여기 있죠. 이 가격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딩을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1월 9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캔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개의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직전 고점을 이탈을 안 합니다. 여기 가격을 지켜주게 돼요. 이 상한가 갔을 때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만 깨지를 않는다면 갭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홀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NFT 관련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11월 17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날보다도 거래가 더 터집니다. 이날보다도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한데 이날 지금 보시면 꼬리도 있어요. 꼬리가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매수도 엄청 강한데 매도도 엄청 강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그 전보다 더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도세도 엄청 강하고 그 매수세도 엄청 강한 겁니다. 둘 다 막 섞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또 꼬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한가 가격 있죠? 여기를 깨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홀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이 요 날입니다.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졌죠. 이제 꼬리 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또 캔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 상한가 부근은 깨질 않습니다.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안 하고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을 깨지 않았을 경우는 남은 비중을 그대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동국 RNS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에 갑니다. 상한가에 갔는데 이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거래량이 많지 않게 보이냐면 이날 거래가 정말 엄청나게 터집니다. 몇 배로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상한가 가고 충분히 이제 또 이날 보시면은 29%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연속 상한가를 갈 뻔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해도 됩니다.
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도 되시고, 근데 나머지 비중은 여기서 이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상한가 가격 여기를 지금 깨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 상한가 가격을 깨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아요. 이 직전 고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전 고점, 요 가격, 장대 양봉의 그 고점,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길어진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또 일부는 또 수익 실현을 해두고 가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테크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20몇 %짜리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날 상황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날도 보시면 거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꼬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머지 비중은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장대 양봉의 여기 고점 여기를 이제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캔들 보시면요 여기를 이탈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가격을 이탈을 했어요. 딱 완전히 딱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지금 이탈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매도를 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탈했을 때요. 여기 직전 고점 이탈했을 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완전히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차트가 사실 뭐 100%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니온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에 갑니다. 그리고 이날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또 대량 거래가 막 터지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떠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한 케이스인데 이때도 보시면 꼬리가 막 길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축소하셨겠죠, 그렇죠?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요 캔들이요,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갔죠, 그렇죠? 이날 마이너스 5.7% 급락을 하면서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날 이 직전 고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